이번 영상에서는 랜드봇 블록 중 파워럽스 블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한 10개의 블록을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트 블록, 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석 처리를 하죠. 왜냐하면 코드만 입력해 놓으면 코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랜드봇 블록 중에서도 이 노트 블록은 전체 챗봇 구성한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 설명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뭔가 실행하는 기능은 없고요. 봇 작성자가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고 기록하고 업데이트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퍼시스텐트 메뉴는 이제 외부 메뉴 형태로 외부 링크를 보여줄 때 사용해서 약간 랜딩 페이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 블록들을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브레이크도 있고요. 봇 마지막에 이제 특정한 공유라든지 다시 시작하기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마지막 굿바이 블록,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 블록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데이터 블록은 주로 이제 어레이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동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데서는 조회를 해도 한 행밖에 가져오지 못하죠. 하지만 대표적인 사스 데이터베이스인 인티그레이션 블록에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 정도는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에어테이블 블록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골 블록은 리드 제너레이션인 경우 실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블록이고요. 코드셋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지정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 휴먼 테이크오버는 실제로 랜드봇이 봇에서 자동 응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 중간에 개입해서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챗봇이나 고객 응대하는 시스템에서 상담톡과 연결하는 그런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휴먼 테이크오버는 상담으로 사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상담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이고요. 클로즈 채트는 채팅을 닫는 기능입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 블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챗봇은 이제 세미나 신청하는 봇이죠.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던 그런 봇입니다. 지금은 주석 처리, 그러니까 노트로 설명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봇을 작성할 때는 다 기억이 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흐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구글 시트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기서 구글 get data from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왜 가져오죠?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1차에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노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곳에서 노트를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기존 신청 내역 확인 이런 식으로 넣고요. 맨 위쪽은 헤딩으로 두껍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한번 같이 기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보시잖아요. 봇이고 세미나 신청 예시 라는 파일에서 파일의 1차라는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이제 기준열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고, 자, 가져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름, 휴대폰, 그리고 또 두 가지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야 하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 기존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get 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get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get, update, insert 있으니까 신청 내역 확인, get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신청 예시라는 파일의 1차라는 시트에서 가져오는데, 기준은 이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과 휴대폰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볼드 처리까지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노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봇이, 자, 한번 전체적으로 봇을 볼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나마 제가 많이 작업해서 여러 번 좀 익숙해져서 간소화 시켜서 그렇지 예전에는 더 복잡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자, 시기에 따라 슈퍼볼, 얼리버드, 뭐 할인가 해서 금액을 변경하고 결제 URL 등등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 달아놨죠. 이렇게 달아놔야지만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 설명을 넣습니다. 두들러 정보에서 찾기, 웹이나 정보에서 찾기 하고, 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구체적인 데이터도 함께 기록해 놓으면 좋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가 나중에는 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설명하는 내용들 다 노트로 작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볼 때도 좀 더 전체 봇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 설명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변수 정의. 지금 이 봇은 휴대폰 인증하기 봇인데요. 이 봇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만드는 변수들을 앞에 타입과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구글 시트 연동 시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기록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좀 다른 편입니다.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요. 자, 웨비나 시트에서 신청자 정보 찾기, 레퍼런스는 이제 기준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름과 이메일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맞네요. 조회니까 이것도 get이겠죠. 레퍼런스 기준은 휴대폰,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한번 볼까요? 보면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고요. 이게 기록을 해 놓으면 유용한 게, 만약에 봇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복제를 일단 하나 해 놓고 여기다가 뭐 1차에 넣었으면 이 두 번째 블록에는 이곳에는 이제 2차라고 수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2차 시트가 변경이 돼 버리면 기존에
지정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떤 값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값을 보고, 노트해 놓은 값을 보고 다시 그대로 입력을 원래대로 똑같이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변수까지 같이 기록해 놓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글 시트 연동 시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좀 복잡한 시트였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제가 자, 원래 이 위쪽은 조회하고 하는 부분, 밑에 아래에 있는 이 블록들은 신청하는 블록들이어서 조회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청하는 블록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자, 원래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봇이 복잡해지고 연결선이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점프 투 봇을 많이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점프 투에서 자기 자신 봇에서 특정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그곳이 바로 어디냐? 제피어 신청 블록으로 이동이라고 노트를 해놨죠. 그러면 자, 제피어 신청 블록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피어 신청 블록, 이것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트를 잘 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는데, 네 번째 활용례는 자, 점프 투 블록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잘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는 여기 빨간색 원, 파란색 원, 이런 이모지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자, 맥이나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이 이모지를 부르는 단축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원, 이런 큰 식별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이모지들이 유용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봇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1차에 했던 봇을 2차 봇, 3차 신청 봇 이렇게 재활용을 할 텐데, 봇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기보다는 봇을 복제한 다음에 수정해서 사용을 하죠. 그때 이렇게 자, 결제 URL은 그때마다 변경이 되겠죠. 자, 뭐 금액도 시기마다 변경이 돼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때 변경을 해야 될 내용은, 그러니까 봇을 재활용할 때 변경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넣으면 봇을 복제한 후에 필요한 내용만 여기서 변경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 및 수정할 수 있고, 나중에 놓치는 부분이 없겠죠. 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 프로세스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변수 정의를 한꺼번에 해 놓을 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엑셀 구글 시트하고 연동을 할 때는 자세한 데이터를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점프 투 블록을 사용할 때 이 블록이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노트에다가 명시해 주면 찾기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봇을 복제해서 사용한 후에 수정할 부분에 자, 이렇게 어디 갔죠? 자, 수정할 부분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 있는 이모지를 넣어두면 훨씬 유용합니다. 노트 블록은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 노하우를 담아서 한 5가지 정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 설명할 때 나중에 볼 때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오랜만에 보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기억하는데 좋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든지 설명할 때도 훨씬 더 낫겠죠. 두 번째는 변수 정의할 때 봇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한꺼번에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봇의 앞부분에다가 해 놓으면 좋습니다. 구글 시트 연동할 때는 참조값, 사용 데이터,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get인 경우 그렇죠. 조회할 때.
또는 업데이트나 인서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지 시트상에, 구글 시트상에 이제 칼럼 열과 그리고 랜드버스상의 변수를 함께 매칭해서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다시 만들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네 번째는 점프 투 블록 사용할 때입니다. 점프 투 블록은 어떤 블록으로 이동하는지 기록을 해 넣어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요. 자, 봇을 복제해서 재사용, 재활용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변경할 부분만 이모지로 이렇게 표시를 빨간색, 파란색 원으로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노트블록 활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른 파워업스 블록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